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조동일 강좌 창조주권론 2 제3부 나타낸 예술론 3회 16강 춘향을 잡으러 가니 창조주권론 2 제3부 예술론 강의 순서입니다.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내가 춘향전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보기 바랍니다. 광대하는 소리를 흉내내서 하겠어요. 서울 남촌 호박골에 사는 변학도라는 위인은 명문 거족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돈푼이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입속이 능력한 것으로 이름난 것 외에는 별 볼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지내다가 남원부사 하나를 무슨 수를 썼는지 꿰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내막을 아무도 모르지만 빼기 아니면 돈이 아니면 두 놈이 합작해서 요술을 부렸으리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춘향과 한 대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대본을 따른가? 이것이 질문이라고 꺼내는 이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대본에 있는 대로 소리라는 또랑광대가 아니요. 내 소리를 내가 지어내서 하는 명창의 재주를 가지고 춘향의 이야기를 휘어잡으면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춘향가를 100번 들고 훤히 꿰고 있다고 자부하는 좌상님께서도 오늘 눈을 새로 뜨실 것이외다. 변학도라는 양반은 이름 좋고 물 좋은 고을이 여럿 있으나 남원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고을 기생 춘향이 빼어난 미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행차를 모시는 관원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길을 재촉하라 엄명했습니다. 부임하자 말자 다른 일을 제쳐놓고 기생전고부터 서둘하라고 야단을 쳤다죠. 기생을 하나씩에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시선을 끌자 화를 버럭 내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벼락치듯 고함질렀습니다. 그 장면을 길게 늘어놓으면 좌상님들도 벼락도처럼 참지 못하고 역정을 내실 테니 건너뛰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말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고 기생전고를 다 해도 춘향이가 없다니 기생 업무 담당하게 어찌 된 일인가 따져 물으니 춘향이 기생이 아니라고 하는군다. 허허 괴이하도다. 엄청난 부정이 있었구나. 어떤 놈이 빼주었나? 전임자가 수상하다. 이 부정을 낱낱이 밝혀 결단코 바로잡으리라.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니고 이곳에 왔노라. 변학도가 이렇게 외쳤어요. 춘향이라는 년이 도타지 않고 남원에 있기는 있나? 예, 그러하옵나이다. 지금 당장 가서 그녀를 잡아오너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자 범보다 더 센 군사들이 용보다 더 날래게 온 고을에 바람을 일으키며 내달았습니다. 가련한 춘향이 이제 죽었구나. 남은 고을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서 바라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한나절이 다 지나 되돌아온 군사들이 한다는 말이 춘향이 아파서 잡아오지 못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뼈도 못 추릴 말을 서슴지 않고 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무슨 연고로 춘향을 잡아오지 못했는가?
예제가 내가 내 말로 대답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태계라는 이가 감독해서 만든 영화에서는 춘향을 잡으러 간 군사들을 춘향엄이 월매가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엽전 꾸러미를 주어주는 장면을 살짝 보여주었어요. 돈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어요. 더 말할 없이 이치에 딱 맞는 해명을 했다고 하겠으나 너무나도 범석한 처리여서 김이 새고 춘향가가 대단한 작품이라 하는 소문이 지나치지 않은지 헛소문이 아닌지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춘향가를 글로 적어놓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설이 풍부한 문서가 많은 남은고사에서는 아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춘향이 섬섬옥수로 잡으러 간 군사들의 손을 잡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나 내가 꿈에도 그리던 님이 이제 왔네 이렇게 말하면서 다정하게 군이 진실인가 의심하면서도 뼈거리 다 녹아 온몸이 허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임경택 영화에서는 월매가 나서서 해결을 가로맡았지만은 남원고사는 춘향이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를 치밀하게 대처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춘향은 미색이어서 외모나 자랑하고 머리는 텅 비었으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 변옥도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회 일각의 편견입니다. 임권택은 이에 가담해 춘향의 속빈 미색임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관객이 변옥도와 다름없는 관점에서 춘향은 미색이라 여기고 구경하려고 모여들게 해서 명성을 얻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어. 이것은 춘향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민족문화의 진수를 말살하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단연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로 태어났으니 기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몽룡이 춘향이 미세인 걸 알아본 바로 그날 밤에 와서 동침을 요구할 때 춘향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기생이어야 하는 신세를 극복하는 탁월한 노력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몽룡을 받아들여 하자는 대로 하면서 정성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감복시켜 일시의 남봉꾼을 영원한 배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몽룡과 벌린 첫 싸움을 상극을 상생으로 해결한 덕분에 연료로 칭송되는 승리의 고지를 확보하고 변학도를 물리쳐야 하는 그 다음 싸움을 상극으로 작전을 바꾸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춘향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신분 차별을 철폐하자는 주장을 점잖게 편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멸을 견디지 못해 들고 일어나 싸우다가 희생된 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학문을 한다는 분들이 이런 대목을 찾아 정리하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을 심어줍니다. 신분 차별을 하는 근거에 있는 차동론이 건재하고 대동론으로 나가는 학문은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유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걷더니 대동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별을 시정하려고 생각론의 작전을 터득한 춘향이 실천한 노력과 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춘향 연구를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도 모르고 딴소리나 합니다. 춘향이 미색이라면서 엿보는 것이 들키지 않도록 열렬하고 칭송하는데 가담에 체면을 세우긴 합니다.
춘향에 관심을 가진다고 나무랄 수는 없으나 변학도와 얼마나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학도의 관점에서 춘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백문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